반갑습니다. 김행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또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 4거래일 만에 한 달 동안 올려놨었던 그러한 상승량들을 일제히 다 뱉어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조금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지수는 이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좋았었던 것들이 악재로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동발 추가적인 또 전쟁에 관한 우려감까지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나쁘게만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 주 그리고 뭐 저저번 주 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나쁘게만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정 뒤에는 또 결국에는 새롭게 종목별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고 포트를 좀 조정을 하면서 여유롭게 보고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한정된 섹터에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이 좀 몰려들었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뭐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또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장이 약간의 또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급이 좀 풀려나면서 새로운 종목군들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너무 현재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 리스크 관리 강조한 이유, 철저한 선별 매매가 정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 슬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 확보가 되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놓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1분기 동안의 매매 동향, 그리고 오늘까지 2분기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은 철저하게 한정된 섹터 내에서만 수급을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즉 시장은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도 그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도 4월달 지금 이제 2분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도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그러한 이 시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순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결국에는 향후에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 나오는 이슈 플로우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로우나 혹은 순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또 파악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완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좋은 작용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3번 인하.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3번 진행할 것이다. 연내에. 그리고 파월이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 물가가 2%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던 발언들이 반대되는 이런 이제 또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금리 3번 인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전망이고 예측일 뿐 약속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이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굉장히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뭐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감은 안 되지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이라면은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는데라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죠. FOMC 끝나고 나서 파월이 굉장히 시장에 여태까지는 친화적인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다 보니까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겠다.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이 매수세가 끌어올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또 시장에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상당히 강력한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다 끌어올리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갭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봐도 된다. 지금 당장에 할 필요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상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게 연내 3번 금리 인하 하는 건데 3번 금리 하는 게 그냥 전망일 뿐이지 약속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실망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예상대로 이제 올해 3번, 그 다음에 상반기 6월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위험자산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외국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파월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발언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약간은 이제 파월이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뭐 FOMC라든지 시장이 약간 꺾일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조금은 해주고 있거든요. 2%대로 가는 데에 있어서 약간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어제 해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증시도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중동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또 보복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란까지 또 참전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우리 뭐 전방 산업이나 제조업 쪽에 비용이 또 크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약간은 이제 또 우려할 만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결론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알테오젠 같은 이러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져오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해서 좀 밀어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 도달을 해 있었을 때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잠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그림이었냐면 고점에 이제 이 주가가 위치를 해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주가가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구간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메마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가에서 알테오젠이 이 정도의 물량이 들어와 줬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정도 이상 혹은 절반 정도의 물량이라도 들어와 줬어야지 추가적으로 밀어 올려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뭐 예로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고가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니까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그림을 봤을 때 약간은 물량이 좀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고 블록딜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까지 나왔다 보니까 투매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을 예로 들면서 내용들은 워낙에 좋아요. 알테오젠이든 뭐 HLB 그룹주든 그 외에 뭐 여러 반도체 종목들이든 내용들은 워낙에 좋은데 미국 쪽에서 약간은 이제 상승을 더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종목 자체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가고 무언가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려지는 듯한 그러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올해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 뭐였어요? 결국 이 시장에서 이끄는 종목군들이 있어줬던 거였습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메타, 뭐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새롭게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또 이제 페포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제 이 네 종목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 종목군들이 올해 S&P 500의 절반을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원동력이 있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었는데 상승이 좀 잘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약간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엔비디아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그 기대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차오르고 또 그 기대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이러한 선순환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만한 재료가 많이 부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악재가 하나만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슬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좋은 상승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사실 하락하는 종목 수들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저번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끌고 가는 그림,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까고 봤더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수 올라간 것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들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훨씬 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지수는 올라가 버리는 그런 기형적인 장세가 약간 펼쳐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 쪽에 워낙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실질적인 하락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버텨주고 끌고 가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가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들을 저번 주부터 이미 했었기 때문에 슬슬 조심했어야 되는 구간,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추가적인 재료가 부족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미증시도 이제 이 계속되는 뭐 반도체들의 상승, AI들의 상승, 엔비디아의 상승,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아마존의 상승, 이러한 이제 또 상승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 또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재료가 나와줬어야 됐고, 그 좋은 재료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차오르다 보니까 저번 주까지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고점에 있다 보니 차익 실현이 일제히 다 나오는 그림이 미증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최근에 완전히 반도체가 끌어올렸었던 그러한 장세였고, 종목들이 또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증시와 같이 올려줄 만한 재료가 필요했던 건데,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잦아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이 하락은 자연스러운 하락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분이 적게 나오지 않았었고, 적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 시장을 밀어줄 만한 이슈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유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로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현재 시장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부분이 명확하냐?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신의 한 수를 시작을 하면서 항상 강조드렸었던 키워드가 있었죠. 성장이라는 키워드.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서 계속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반기가 넘어가서 하반기로 미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치고받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디겠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AI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올해 확실하게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기업군들이니까.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굉장히 이 좁아진 그러한 이 섹터군들 내에서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결국 올해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올해는 결국에는 또 한정된 섹터 내에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해에는 반드시 선별 매매가 내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1분기에는 확실하게 이 선별적인 매매가 진행이 된 사람들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림이 추가적으로 펼쳐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들을 지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저저번 주에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강조를 드렸을 때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조정이 또 빠른 폭으로 나오고 있죠. 4거래일 만에 한 달 동안 끌어올려 놓은 거를 또 다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생각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고점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수급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절대 아니죠. 이 고점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은 저점에 있는 새로운 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바닥권을 잡아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때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워낙에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들도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싸질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고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의 수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가파르게 또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또 빠르게 잡아준다라는 거거든요. 막 질질질질 세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지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빠르고 강력하게 세버리면 빠르게 바닥을 잡는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 너무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또 이루어질 일이니까 결국에는 또 기대감이 다가올 거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그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하 가파르게 하느냐 완만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잖아요. 올해는 금리 인하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약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닥을 잡는 구간만 잘 확인을 하면 사실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고점에서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주고 바닥으로 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매매를 할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또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바닥 잡는 구간을 준비해서 매매할 준비만 해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시장이 하락하고 지지받고 올라오는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은 동일해요. 같은 키워드입니다. 수급에 대한 키워드를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매매의 가장 큰 부분 95%는 저는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서 얻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차트에 수급이 들어온 걸로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제 매매 95%는 수급이고 약간의 이제 수급을 보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수급을 보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주목받고 힘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니까. 최근에 이 주목받았었던 종목들은 결국 다 그러한 그림들을 가져갔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또 특히나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최근에 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7월 말 이후에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작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뭐 제가 2차 전지 뭐 장비 쪽, 뭐 탑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재 쪽으로 뭐 미래나노텍이나 뭐 캠트로스 이런 것들, 여러 종목들, 뭐 필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은 LNF를 제외하고는 추천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지 않았을까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단순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항상 강조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힘을 갖추는 종목들은 항상 수급으로서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 거래된 부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운 부분을 뚫어내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그때부터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대로 의미 있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가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뚫어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단가대에 매물을 뚫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을 뚫어내줄 만큼의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뚫어줄 만큼의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조금씩의 수급은 들어와 줬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예로 들어서 매물 구간이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수급이 결국 최근에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항상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힘이 들어오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 하락하면서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순히 그냥 지지받는다라고 매수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 거고 결국에는 강력한 힘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급이 끌어올려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전기차로의 전환의 흐름은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전고체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뭐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캠이라든지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대비해가지고 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거죠. 70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엔캠이나 한농화성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고체 관련해서 한농화성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거니까 앞선 구간을 소화해준 만큼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결국 굉장히 단순하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가에서 누가 많이 사요? 그러면은 많이 사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사니까 소문이 나는 거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시장 논리가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단가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계속해서 없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저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쭉 조용했습니다. 그죠? 쭉 조용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강력한 수급의 움직임이 들어가 주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고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니까 고가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2월달, 3월달에 안내 드렸었던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장비 쪽인데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수급을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이 구간에서 들어가 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힘을 받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릴 때 다른 양극재 종목들은 안내 안 드리고 LNF를 저가에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뭐 3월 달에 뭐 탑머티리얼이나 뭐 켄트로스나 뭐 필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러한 종목들을 안내 드렸던 이유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이 힘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선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선별이 되지 않고서는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고 그 좋은 이야기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주어야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차 업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테슬라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 이런 이제 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떠한 흐름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와는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고가 부근에서 물량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량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죠. 신고가 가면서 물량 밀어 넣어주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과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면 고가에서 물량 밀어 넣어주니까 이 고가에서 물량이 살아버린 거잖아요. 힘이 살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을 기반으로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 물론 반도체가 굉장히 대단하기는 합니다. 저는 신고가 갔을 때 슬슬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량을 워낙에 또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물량이 들어가느냐, 수급이 들어가느냐가 이 종목의 힘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 매매의 95%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겠지만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크게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급만 보시더라도.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마침 잘 나왔네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고가 부근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종목 상단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테오젠은 이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블락딜 나왔을 때에는 이 구간 깼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구간 한 번 더 깨는 것 같으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수급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연속적으로 물량 들어가 줬죠. 그러면 강력하게 저가에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줬습니다. 누군가 저가에서 관심도를 가져가 주는 거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테오젠 좋다더라. 그러면서 주가가 끌어올려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가에서는 어떠한 이 흐름이 유지가 돼요? 알테오젠 좋은 거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키투르다 좋은 거 소문이 다 났는데? 누구나 좋은 걸 다 알아요. 누구나 좋은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슈가 하나 더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하나 더 나와주면서 수급이 한 차례 더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가에서 밀어줄 힘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고가에서 어떤 움직임이었어요? 물량이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고가에서 더 밀어주려면 수급이 한 차례 더 들어가 주면서 힘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주가에서 알테오젠 좋은 거에 따라서 주가가 다 올라간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만한 원동력 재료 자체가 부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블락딜까지 해버렸다. 약간의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히나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요거를 좀 잘 진행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철저하게 선별된 종목군들로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떠한 흐름이냐면 최초의 상승이 나왔었던 뭐 CXL이나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돌았었죠. 그러다가 HBM 돌다가 HBM 돌고 나서 전공정 후공정 돌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기판 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별 섹터별 내에서도 순환이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야기 나오는 종목군들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알테오진이나 HLB 그룹주 같은 좋은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한정적인 섹터군 내에서 선별적인 재료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연준은 금리 인하를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유동성이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주어야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연준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고 경제도 튼튼하고 고용 지표도 높게 나오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스탠스예요.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금리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3차 산업군이나 혹은 제조업군, 전방 산업군들은 실적이 크게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성장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올해 내내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추어서 잘 접근을 해야 우리가 놓쳐가는 것 없이, 손실 없이 올해 내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늦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간의 좀 차별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만 또 나오고 있죠. 뭐 HBM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업황 회복된다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 실적 좋아진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품주들 저는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와 줬으니까. 화장품주들은 또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 봤을 때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 나오는 쪽에만 이 수급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봐서 올해에는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만, 가는 종목들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정말 뭐 신의 한 수 이전에 미스터 마켓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매매의 가장 큰 축이고 여러분들도 이 수급을 보는 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항상 강한 종목들은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면서 수급이 밀어 올려지는 종목들이 순환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하는 흐름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결국에는 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고점에서 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늦게라도 따라 타신 분들은 약간은 이제 새롭게 매매를 조금은 변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시장을 철저하게 가는 종목들을 건드려야 되니까. 보게 되면 최근에 의료기기 같은 종목들, 피부 미용 같은 종목들도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올을 남이따 시간에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비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까 최근에, 그러면은 결국 피부 미용 쪽은 실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니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모든 종목을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을 다 삼켜주는 수급이 갑자기 들어갔다?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고, 뭐가 있을까를 파악을 해보면 그때부터 찾아봤을 때 비올이 내용이 굉장히 좋네, 올해 굉장히 실적 성장해준다네, 그러면은 매수 한번 고려해볼까? 살아있는 종목이 되었으니까 매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어때요? 최근에 흐름 좋았잖아요. 수급 살아있잖아요. 화장품들 그러면 제가 더 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실적 성장 계속 해주고 있다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하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원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밀어 올려주는 수급 들어와 주니까 원택 올해 성장한다네, 좋아진다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매수 고려해보는 거고, 수급을 통해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 종목조차도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변압기를 아마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3%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점상이라든지 남이따 시간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 이때 보면 LS 일렉트릭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를 제가 이제 언제 강조를 드렸었냐면 이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흐름을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안내를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럼 제가 왜 이 LS 일렉트릭을 강조를 드렸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 이때 종목 상담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제가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물량이 강력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셔야 된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LS 일렉트릭을 제가 왜 이때 모든 방송, 나가는 방송이랑 나가는 방송 다 나와서 말씀을 드렸겠느냐라고 하면 갑자기 눈에 띄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 주잖아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큰 수급이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용을 봤더니 AI에 엮여버린 거예요. AI라는 키워드에 머스크가 AI 환경,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AI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변압기가 더 갖추어져야 된다. 인프라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LS 일렉트릭이나 지금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안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요거하고 일진전기하고. 일진전기도 흐름 볼까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흐름 보게 되면 그대로 똑같이 수급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절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수급은 절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럼 그 의미를 파악을 했을 때 변압기 굉장히 좋은데 이슈가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사모아 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선별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시장은 분명하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차올랐다가 우려감이 생겨났으니까 물론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좀 확산이 되면 이게 또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 악재만큼 우리가 또 반영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결국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시장의 ADR 지표는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나 혹은 뭐 제약바이오 등등 우리 주도주들이 안 가더라도 이 고점에서 풀려 나오는 수급들이 저점에서 형성이 되면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풀리면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시간이 살짝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냥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확실하게 성장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완전하게 선별적으로만 상승이 나올 거고 이미 우리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2분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조정이 나오는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지지받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저점에서 또 물량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만들어 갈 거고 그러한 종목들이 또 새로운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도주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선별을 하는 방법은 항상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수급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시장이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바닥 잘 잡는 구간만 확인을 하시면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리스크 관리 잘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